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희쌤 이동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설 칼럼 87번입니다. 제목을 볼까요? 신계급사회의 예감. 그러니까 계급사회의 새로운 버전이 예감된다는 거죠. 앞으로 새로운 계급 위주의 사회가 올 것만 같다, 좀 불안하다, 좀 문제가 있다,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제목이죠. 그럼 여러분, 계급사회라는 거, 계급이 뭡니까? 계급. 신분? 여러분? 신분제도. 조선시대, 양반, 그리고 노비. 이렇게 있었던 거죠. 양반 중에서도 서자 차별하고, 또 이제 소위 말하는 뼈대 있는 가문들은 더 높은 지위, 높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차별하고 억압하고 멸시하고 착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신분제 사회는 사회가 근대화되면서 많이 철폐됐죠. 우리나라도 1894년 갑오개혁 때 신분제도가 철폐됐었죠. 물론 그 이후로도 아직 좀 바로 신분제가 평등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는 거의 적어도 법률상으로 사회적으로 평등해야 한다라는 건 있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 여러분들 들어봤습니까? 신자유주의. 역시 신계급사회, 신자유주의, 신자가 들어갔는데, 자유주의가 이제 자유롭게 내비둬라 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그래, 뭐 차별을 서지 말고 알아서 풀어주고 놀게끔 하는 거지. 뭐 알아서 이 시장에서 강자든 약자든 자유롭게 먹고 뜯어 먹어라,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그걸 조금 더 극단화하는 거야. 경쟁 위주로 가는 거지. 그러면 이것이 강자와 약자가 같이 섞여 있는 곳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약자는 출발부터가 뒤떨어져 있으니 따라가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데서 경쟁 위주, 극한 경쟁 위주, 또 약자들은 내가 좀 못나서,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더 노력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사회의 구조,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이런 어떤 불평등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지난번 칼럼에서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떤 견해일 수 있지만 타당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래서 이 글에서도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극한 경쟁에서 사람들이 불안하다. 특히 누가 강자들은 거의 이미 다 기득권이 다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걱정 없어요. 항상 그래왔듯이. 이렇게 어중간하게 있는 중간 계급, 중간층이나 더 아래에 층 사람들은 더 떨어질까봐 불안해서 여러분들 영끌해서 집을 샀다, 대출 다 모아 대집을 샀다거나, 혹은 공무원 시험에 그렇게 젊은 청년들이 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얼핏 보면 그냥 노력하는 것 같지만 이러한 어떤 흐름을 보면 불안해서 합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돼하니까 더 동아줄에서 매달리는 새로운 줄을 만들려는 그런 창조적인 상상력이 있고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이미 있는 곳에서 더 끄트머리 남아있는, 이미 기득권자들이 다 매달려 있고 끄트머리 조금 남아있는 것을 막 차지하려고 수십만 명이 막 달려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그러면 다 달려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안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달려든다. 그러면 이 동아줄이 매달리는 이미 기득권자들은 내비두겠냐고 떨어뜨리지. 그럼 떨어진 사람들은 나라고 떨어지는 거지.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모색하진 않지만 벗어나야 된다. 이대로 가면 끝은 파멸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거라는 것을 알고 뭔가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 나오진 않았어요. 먼 길이에요. 가야 할 길이긴 하지만. 그래서 너무 달아올랐다. 사회가 전부 다 연끌하고 막 그러느라고 좀 차분하게 돌이켜봐야 된다 라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의 핵심은 신계급 사회로 이원재 이분이 예감하는 그 징후가 있어요. 3가지쯤 됩니다. 그 징후의 타당성 여부는 또 차치하고라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런 계급 사회를 해결하려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도 귀 기울여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정리하고, 여러분이 아직은 좀 어리지만 그래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 옆에 주변 친구들이랑 내 친구인데 경제 상대로 보면은 진정한 우정이 나눠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과의 경쟁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공정한 사회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성은 기대하기 어렵죠. 그런 것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운동장에서 아무리 개인이 열심히 해봤자 해결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면 본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거에 이런 시기는 없었던 것 같다. 경제는 나빠지는데 수도권 집값은 끝을 모르고 오르고 빚을 더 내어 집을 사게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그러면 이런 시기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일자리는 사라진다는데 재테크 열풍, 지금 보면 주식 투자를 사람들이 좀 많이 하죠. 열풍은 최고조다. 취업 절벽 앞에서 잃어버린 1년을 보냈다는 청년들,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1년을 보냈다는 거야. 만나면 주식과 가상화폐, 비트코인 여러분들 투자 이야기를 나눈다. 이것이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 청년들은 지금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꿈을 키우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주식 어떻고 가상화폐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맞진 않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벼락 부자가 되지 못하면 벼락 거지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 즉 주식과 가상화폐, 집을 사는 것들은 다 벼락 부자가 되기 위한 욕망이라는 거지. 욕망. 이것이 다 온 나라를 휘감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좀 문제라는 거지. 왜 이럴까? 우리는 지금 되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계급사회, 신계급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모두가 이를 예감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지금 상층 계급, 높은 계급에 진입하지 못하면 후손까지도 영영 뒤처지고 말 것이라는 초조함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초조함. 아까 선생님은 불안함이라고 했죠. 불안함. 자신감 이면에는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최근에 몇 가지 사회적 논쟁을 되돌아보자. 새로운 계급사회를 상징하는 장면들이 곳곳에 있다. 자, 첫째 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의 정규직 전환 과정이다. 정규직 전환,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협력업체에 소속이거나 파견직이던 노동자들이 본사는 여기 공항공사에 낮은 처우로 입사해서 고용 불안을 줄여주려고 했다. 정규직이라고 해서 아주 높은 연봉이 정규직은 아니에요. 그냥 신분이 좀 불안했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온 거죠. 그런데 기존 정규직 직원들이 불공정하다. 왜 자기들은 시험을 치러서 엄청 고생해서 들어왔는데 쉽게 들어와서 정규직으로 낼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지. 반발했다.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던 취업준비생들도 새치기라면서 불만 터뜨렸다. 이런 얘기가 이게 있었던 사실입니다. 역설적으로 이 논쟁은 공공기관에 대한 취업난이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규직에 평생 일자리에 연봉에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공공기관 취업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전 국민에게 알려줬다. 그래서 여기에 막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들어간 사람들은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 꺼져, 오지 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 정년이 보장되고 매년 호봉 승급이 보장되는 공공기관 정규직 일자리는 호봉 승급은 이제 매년 이제 1호봉, 2호봉, 3호봉 경력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승진도 자동적으로 되고 월급도 자동적으로 오르게 되는 거예요. 일반 회사에서는 능력이 없으면 금방 정년 퇴임하고 잘리고, 그런데 공공기관은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거의 정년까지 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매력을 느끼고 공공기관에 가려고 하고, 이것이 하나의 특별한 권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계급이 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신계급사회 여러분, 신계급사회. 계급사회. 그래서 첫 번째, 공공기관의 취업. 공공기관의 취업 자체가 하나의 특권이 되고 있다라는 것. 안전자산과 같다. 저성장 시대가 오니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을 때에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고 안정적 일자리는 더더욱 없어지겠죠. 그러니 그나마 있던 안정적 일자리인 공공기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많고 공공기관 일자리는 별로 없으니 여기를 가려고 하는 게 하나의 특권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자산 공공기관 일자리는 단순 일자리를 넘어 새로운 신분이 됐다. 이건 취업, 공공기관 일자리가 새로운 계급이 되었다, 이런 진단입니다. 두 번째,
대학 입시의 전형을 놓고 너무 올라갔네요. 벌어진 논란이다. 대학 입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초등학생 이렇게 있으면 대학교를 가야 되죠.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아직 많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수능, 그리고 학생부, 두 가지 정도? 논술, 이제 여러분들 아마 거의 안 볼 거예요, 이제. 두 가지 정도인데, 놓고 벌어진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냐? 자유로운 활동과 경험을 통한 학습을 권장하겠다면서 도입했던 새로운 입시제도. 이것이 여기서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예전에도 도입됐고 지금 많이 변화가 됐는데 학생 종합 전형은 꼭 성적이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 학생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리 대학에서 맞는 인재다 한번 뽑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양한 활동을 할 때 특권층이 좀 더 쉽게 스펙을 따고 또 집안이 돈이 많고 잘 나가야 딸 수 있는 그런 스펙들을 차별적으로 따니까 좀 공정성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논란입니다. 불공정 시비의 대상이 됐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즉 학원이라든가 이런 사교육 받는 것도 다 돈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하면 대학에서는 활동을 10개 한 애 하고 활동을 한두 개 한 애 하고 딱 봤을 때 활동을 많이 하는 애들이 좀 더 유능한 인재로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저소득 있는 아이들하고 고소득 있는 뒷받침을 잘해주는 애들하고 좀 더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 학생이 오로지 하는 활동이 아니라 집안의 배경 때문에 발생한 것이니 좀 불공정하지 않냐? 라는 그런 논란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학부모 학생들은 정해진 과목만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점수 하나로만 대학에 가게 해달라며 목소리를 폈다. 그렇죠. 학생부는 이런 활동들은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수능시험 한 번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수능도 사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학생부 종합활동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수능 점수 더 높이 받는 것은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내신 점수로 가자 그랬더니 내신 점수는 또 이제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서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공통적으로 딱 보는 수능이 그나마 대안이지 않나 싶습니다. 선생님이 교육계에 있어도 수능 점수를 중심으로 대학을 가는 것도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고 선생님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네. 수능 시험은 지금과는 좀 다르게 좀 다양하게 좀 그 아이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나치게 지역적인 부분이라든가 하도 많이 되다 보니까 뭐 너무 좀 이상한 쪽으로 좀 반영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입시 얘기할 때 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런 불공정성은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았겠죠? 자, 그 다음 지식 역시 그 다음 지식 역시 새로운 계급 경계선. 지식도 새로운 계급의 경계선이다. 두 번째 지식. 또 이제 대학 입시에서의 차별성. 사회적 부모님의 경제적인 능력이 더 뛰어나면 더 좋은 계급을 차지한다. 이러면은 이거 아니더라도 이전부터 항상 논란이 되어왔던 그런 주제입니다. 최근 들어 더 심해졌다 이 소리죠. 디지털 전환으로 경계선은 더욱 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비대면 수업하면 격차에 따라 학업 능력이 큰 차이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아무래도 장비가 괜찮은 아이들은 수업을 더 잘 받고 학력 차이도 별로 생기지 않고, 근데 엄마 아빠가 맞벌이 해야 돼, 봐주는 사람 없어, 유튜브 가서 게임만 하고 뭐 하고 하면 오히려 핸드폰을 많이 해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그 아이 학습 결손은 크게 심각했다. 이만큼 차이가 난다. 더 차이 난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경계선 차이는 더욱 진해졌다. 심해졌다. 이런 차별은, 이런 차이는 더욱 심해졌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이것도. 자, 그 다음 단락. 이른바 명문대학 졸업장은 일종의 지식 자격증이 됐다. 지식은 입증할 수 없지만 졸업장은 입증할 수 있다. 졸업장, 간판, 타이틀. 지식은 누구나 얻을 수 있어. 희소성이 없지만 희소성은 별로 없는. 희소성이 높을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죠. 다이아몬드가 몇 개 없어야 비싸게 값을 받고 있는 것처럼 지식은 요즘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얻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대학 졸업장은 누구나 다 서울대학이라든가 스카이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식은 똑같지만 그래? 너 대학 출신 어디냐? 북한이야? 뽑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래서 국가가 권리주의까지 한다. 네. 요 두 번째 계급사회 징후. 세 번째 부동산 투자 공정성 논란이다. 세 번째 부동산 투자 공정성 논란. 미안합니다. 카톡이 자꾸 오네요. 소리를 좀 줄일게요. 최근 이제 우리가 땅 투기의 뿌리라는 글에서도 공부했었고, 최근 뉴스에서 이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원들이 그 내부 정보를 미리 얻어서 개발 예정의 땅을 미리 사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것이 문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투기한 거예요. 투기. 의혹으로 분노가 폭발했지만 이미 부동산은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 초미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다. 어느 지역이 먼저 개발이 되든지, 누가 먼저 분양을 받는지, 누가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누가 세금을 얼마나 더 내는지에 대한 관심이 극단적으로 팽창한 상태였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부동산 하나만이라도 아파트값, 땅값,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지. 대부분의 사람들의 욕망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 집값이 올려주는 것,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사회 무슨 정의니 공정이니 다 필요 없고 내 집값만, 내 땅값만 올려줘라. 땅값 떨어지는 것들은 다 꺼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럼 이것이 전부 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자, 그래서 부동산의 그런 소유 여부야말로 새로운 계급의 핵심적 경계선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 돈 끌어가지고 사는 거야. 아파트 이런 것들. 데이터로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의 불평등. 근로소득의 불평등은 산업화 이후 빠르게 커졌지만 최근 몇 년 눈에 띄게 완만해지고 있다. 근로소득의 불평등이라는 말은 월급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혹은 월용직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엄청 커졌어. 격차가. 근데 지금은 그러나 이제 완만해졌지. 그러니까 월급 가지고는 별로 억울하지 않아. 비슷하게 받으니까 평균적으로 그렇대. 옛날에 비해 월급은 격차가 이만했는데 지금 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근로소득을 가지고는 더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그렇게 월급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기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부터 얻는 소득, 이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불로소득인 거야. 내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내가 산 아파트가 올라가지고 돈을 많이 번 것, 내가 투자한 주식이 올라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땀 흘려 일하는 근로소득에 대비돼서 노동하지 않고도 얻는 소득이다. 그래서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쓸게요. 불로소득. 일하지 않고 얻는 소득이라는 소리예요. 이 소득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어떻게 다르다? 여기서는 차이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완만해진다는 얘기는. 차이가 줄어들었다. 그런데 이런 자산, 부동산, 금융자산, 다 내 재산인 거지. 얻는 소득 불평등은 더욱 가팔라지고 줄어들지가 않아. 얘처럼 완만해지지가 않아. 더 커져. 상위 10%에서 1%, 0.1%. 진짜 이거는 엄청난 초고 부자지. 더 집중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아무리 능력이 있고 노력을 해도 일을 해서는 얻는 근로소득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 땅값 아파트를 사놓으면 이제 1년에 몇 억씩 오르니까 월급이 1년에 몇 억씩 오르진 않잖아. 연봉이. 그러니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어? 아니면은 정보 어떻게 알아봐가지고 그것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걸려서 벌금 몇백만 원 내지 얻는 아파트 소득이 몇 억인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있으니까 사회가 도덕적으로 돌아가겠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야. 지금 이게 이러한 부동 투자 공정성 여부 연끌을 해서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을 주는 이 불로소득이 있으니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일로 다 몰려드는 거지. 몰려드는 거야. 그러니 이런 공무원조차도 이런 투기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것이지. 자,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도덕군자인 척 나는 투자 안 해. 나는 그냥 땀 흘려 열심히 일할 거야. 누가 이렇게 하고 있냐고. 주위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바보 소리 듣는다고.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그래서 보세요.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공무원 시험, 여기 공공기관에 취업하려고, 계급 얻으려고, 그렇죠. 입시 사교육,
좋은 데 가려고, 계급 때문에 좋은 데 가려고, 또 부동산 투자? 아니, 영끌해가지고 아파트 사면 1년에 몇 억씩이라니까? 이런 것들 자연스럽다. 묵묵히 일하기만 하거나 위험을 감수하고 창업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겪을 암울한 미래, 바보 소리 듣는다고, 바보 소리. 눈앞에 그러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 바꿔야 되죠. 이 사회가 얼마나 인간미가 없고 얼마나 좀 그래.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 사회는 동아줄 하나가 매달리면 다 끊어진다고, 언젠가는. 그럼 다 떨어 죽어. 상층 계급이 될 기회를 공정하게 가지면 될까? 아니, 승자와 패자가 격차가 커지고 승자의 비율이 줄어드는 사회라면 공정한 규칙이란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 자, 신계급 사회를 향해 달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방향을 뒤집는 일이 핵심이다. 방향을 바꿔야 돼. 방향을 바꿔야 돼. 집과 땅에서 나오는 불로소득, 아까 말했잖아, 불로소득. 일하지 않고 땅값이 올라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버는 것. 학벌에 따른 차별, 공공기관 담장 안팎의 격차, 공공기관과 민간 사기업의 차이를 없애는 것, 그게 그 내용이다. 이게 핵심이네. 방향을 뒤집자. 방향을 바꾸자. 이 내용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방향을 바꿔야 된다. 사람들은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이게 이제 김수영 시인의 풀이에요. 풀. 김수영. 풀의 일부입니다. 이때 풀을 이제 풀 대신했는데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을 예찬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밀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흐름이 바뀐다는 믿음이 생기, 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굉장히 커요. 믿기만 하면 무너지지 않아. 괜찮다라는 믿음만 생기면 어떤 시련에서 버틴다고. 버티는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라고. 또는 방향과 에너지를 쏟기 마련이다. 굳은 의지로 일관된 방향의 바람을 만들어내는 일을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해야 한다. 그럼 지금 정부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잘하고 있냐? 이런 정책을 만들고 있냐? 많이 실패하고 많이 정책이 잘 안 먹히고 그러겠지만 지금은 좀 이 LH 사태로 많이 좀 반성을 하고 더 강한 정책, 근본적인 정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때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글을 찾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직은 좀 부족하긴 해요. 이런 방향을 못 바꿨으니까. 그렇지만 방향 바꾸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죠. 일관되게 당장 욕먹더라도 꾸준하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볼 때는. 좀 더 지켜보고 응원하고 채찍질 해야 되겠습니다. 참,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외쳤던 문재인 정부의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 1년 남아있습니다. 내년 3월에 대선을 다 치르죠. 이제 임기는 1년 남은 겁니다. 새로운 계급이 형성되지 않도록 만들고 사람들이 이를 믿도록 믿음 만드는데 남은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많이 공감되는 그런 글이네요. 이런 계급이 벌써 진행되고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더 늦기 전에 나도 한몫해야지, 한탕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이고요. 굉장히 위험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경쟁하고 하겠지만 그 경쟁이 자신을 위한, 사회 전체를 위한 그런 경쟁이 되어야 돼요. 보다 큰 사람, 큰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방향을 바꾸는 것,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도 일관되게 글을 읽어야 되고 이해하고 확인하는 그런 방향의 믿음을 가지셔야 공부도 끝까지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글을 읽으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게 이런 말이구나를 찾는 그런 연습을 꾸준하게 하십시다. 자, 오늘은 87번 신계급사회의 예감이라는 글을 통해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